백전백승 7분 솔루션 시간입니다. 오늘 서두에서 시장이 우리의 심장을 바운스 뛰게 해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살짝 드렸어요. 이 정도면 만족하시겠어요? 아직은 조금 모자라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 모자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백전백승 7분 솔루션 시간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즈스탁 이상로 대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아쉬운 부분을 딱 찾아서 해답을 제시해드리겠다. 제가 미리 약속을 줘버렸거든요. 네, 오늘 해결은 대표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헬로 코스피, 헬로 코스닥 인사를 해야 되는데 헬로 외국인이 지금 안 보이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네요. 그만큼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급적인 부분, 바로 외국인이 부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보셔야 되는 것은 바로 거래량도 바닥권, 거기에 대해서 주식 회전율 또한 지금은 19.4%를 나타내면서 2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해법은 어떻게 될까? 그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같이 차트를 보면서 곧장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같이 보시면서 설명 좀 드리면. 코스피. 예, 맞습니다. 일단 코스피 보시면 지금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보시면 바닥권의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이 첫 번째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위에 보면 변동폭이 보시면 봉 자체가 상당히 캔들이 길어졌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캔들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최근 10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1.6%의 변동폭을 육박을 하거든요. 그럼 코스피 지수 자체가 1.6%나 왔다 갔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변동폭이 상당히 크고 거기에 대해서 밑골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달리는 모습 아니면 봉 자체가 크게 형성되는 모습 자체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투자 심리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사게 되면 물리는 거 아닌가 아니면 사게 되면 손해를 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당연히 회전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네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차트적으로도 나타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네. 점은 바로 언론사에서도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실적 자체를 하향 조정을 시켜주면서 어닝 실적을 유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하향 조정은 없을 뿐더러 거기에 대해서 또 더욱더 안 좋은 부분을 부각시키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건설주라든지 아니면 지금 철강주 같은 경우 경기 부양 관련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계속적으로 우려감 자체를 표출시키면서 투자 심리 자체를 압박하는 모습이 외국인에게도 그대로 들어가는 형국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GS건설 하한가 2번을 보내고 만도 같은 종목군도 그렇죠. 하한가 1번을 보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 자체는 상당히 지금 압박돼 있는 국면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게 그 때문에 지수도 너무 많이 내려갔어요. PBR 1배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같이 보시면요.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조금 더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PBR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가 순이익 비율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식 청산 가치라고 하죠. 그 부분 자체가 지금 1배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여기에서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범위까지 왔다고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PER 시청자님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PER을 보시면 상대적인 가치이겠지만 지금 8.6배까지 내려왔습니다. 8.6배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40조에서 한 60조 가량을 왔다 갔다 할 때 우리가 8.6배 정도의 계산치가 나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주가의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120조 원을 육박하죠. 그만큼 지금은 예전에 2004년도나 2006년도 그 사이에 있던 거기에 순이익 비율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세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형국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시 전화면으로 좀 넘어가서 같이 보시면요. 전화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단의 거래량이 상당히 줄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더 뜻해야 되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주가의 방향성을 여기서 크게 한번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좀 뜻할 수 있겠고요.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주가가 올라가다가 만약 거래량이 줄면 우리가 흔히 아는 바와 같이 주가 다이버전스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주가 다이버전스 현상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방향성 자체를 탐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상향 쪽으로 가든 하향 쪽으로 가든 크게 변동폭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한 번 더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좀 더 해드리면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회전율과 거래량이 바닥이 나오고 있지만 경기부양 관련주는 어차피 실적이 발표되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악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 번 더 완연하게 상승 분위기를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루 평균의 변동량 자체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지만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 때문에 뭐 거래량이 바닥이 형성이 되는 거고 대신에 방향성을 탐색할 수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밸류에이션적 매력은 지금 충분하다. 이런 경우를 부각시킬 때마다 기관의 매수세는 상당히 유입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차피 만약에 외국인이 돌아온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낙폭과대주, 기관이 좋아하는 종목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실적 확인주를 그 다음에 보시자. 단 기관은 실적이 확인되고 난 다음부터 매수권으로 임하시자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궁금한 게 경기 부양 관련주라고 한다면 어떤 종목을 얘기하시는 건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일단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일단 반등은 소폭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이 바닥이라는 부분 말씀하신 것은 PBR 1배 수준에 너무 많이 내려와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라고 판단해도 되는 타이밍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먼저 일단 실적이 발표가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기 부양 관련주로 가면 지금 세계적인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세계적인 흐름은 지금 화학주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관련주가 지금 상승폭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경기 부양 관련주 분명히 화학업 정도 될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있습니다. 그만큼 낙폭 과대가 상당히 심했고요. 우리나라 시장에 가려면 이 업종들이 한 번 더 올려줘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낙폭과대 화건설 그동안 너무 많이 속을 썩였던 이들 업종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였군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